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후 3시 5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허경영 씨에 관해서 좀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제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지겠으니까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실증을 느끼지 마시고 끝까지 내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그 TV를 놓고 봤었어요. 근데 TV가 이제 구입한 지 오래된 TV라 수명이 다 해가지고 다시 TV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냥 나는 TV로 안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모든 것이 이제 유튜브로 이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로만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내가 어떤 거를 주로 많이 보느냐면 탈북민들이 하는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을 내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 탈북민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내가 이제 재밌게 들여다보는데요. 그래서 그 탈북민들의 탈북 과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북한의 그 점쟁이들은 굉장히 정말 쪽집게 같은 점쟁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귀신 같은 그런 점쟁이들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같은 점쟁이들이 만약 남한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개업을 한다 하면은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점쟁이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하면서 허경영 씨 끝으로 허경영 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한복 두루마기를 입었잖아요.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유튜브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게 뭐 무당이야. 무당은 여자 신들린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고 남자는 박수라고 합니다. 저게 박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거는 이 두루마기는 말이죠. 이게 원래 조선시대 민초들이 입던 옷입니다. 평민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평상복이었었다 그 말이죠. 이게 조선시대 평상복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전통과는 너무 멀어졌고 그래서 뭐 캐주얼이니 양복이니 이런 걸 주로 입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 이 두루마기가 생소해져서 저기 뭐 박수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치는 무당이나 박수들은 이런 옷을 입거든요. 우리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수나 입는 옷이라고 인식이 됐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요. 원래 이게 평민들의 옷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옷을 안 입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인식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는 점쟁이도 아니고 박수도 아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내가 월간조선을 한동안 구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독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가 왜 월간조선을 한동안 구독한 적이 있었냐면은 월간조선이라든가 이런 건요, 일반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지 않는 우리 사회 이면의 숨은 얘기들을 많이 월간조선이 보도를 해요. 일명 그런 거를 이제 일명으로 특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전에 월간조선에서 말이죠. 한국의 아주 이름난 점쟁이들에 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댔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 같은 데 가면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요? 점 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방송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점은 비과학적인 거고 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는 건요, 이중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적인 입장, 애들을 가리키는 입장, 이런 측면에서는 점을 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뒷공무니는 점을 많이 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러죠. 정치인들도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는 뭐 점을 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또 점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그 월간조선의 과거에 월간조선에서 보도했던 그 한국의 이름난 거물점쟁이들에 관한 그 보도를 보면 말이죠. 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는 뭐 점을 쳐본 사실도 없고, 그래서 난 점쟁이 세계는 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월간조선을 읽어보고 내가 아는 사실인데요.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정치인들, 그 다음에 그 재벌급 사업가들,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는 재벌급 사업가들, 그 다음에 그 톱을 달리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고수익을 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고수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전자의 뭐 전문화 부사장 이런 임원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들 그 삼성전자의 전문화 상무 부사장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연봉이 20억대, 30억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연봉이 20억대, 30억대니까 한 달에 보통 수익이 2억, 3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수가. 그럼 그뿐만인가요? 전번에 인강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하는 이지영이라는 그 여자가 있어요.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재산을 밝힌 게 인터넷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밝힌 겁니다. 통장에 현찰만 들어있는 게 100억대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100억이 넘는 돈이 현찰로 통장에 들어있고,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것만 해도 또 엄청나다. 근데 자기가 10년 동안 말이죠. 10년 동안 연봉이 100억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지영이라는 그 인터넷 강사는 삼성전자의 임원보다도 더 높은 보수를 벌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연봉이 100억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하니까, 연봉이 100억이면 얼마나, 간단히 말해서 연봉이 100억이라 하더라도 하면은 한 달에 10억 정도의 수입이 되었었다 그 말이잖아요. 일개 강사가 그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그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10년 동안 연봉이 100억대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드사에다 카드를 신청하니까, 그 이지영이라는 강사가 카드사에다가 카드를 신청하니까 그 카드사에 뭐 전문가, 상무가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이 직접 나왔더랍니다. 카드를 가지고 직접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 VIP가 카드를 신청했으니까 그렇게 고위 임원이 직접 카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카드가 한도가 없는 카드랍니다.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억이든 2억이든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런 카드인 겁니다. 무제한인 거죠. 무제한. 이런 그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무제한 카드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무제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게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제한이 없는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게 참 카드사에서는 VIP 중에 VIP인 거죠. 이렇게 고소득을 누리는 뭐 강사, 고소득을 누리는 뭐 연예인, 진짜 재벌급 사업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열이 나같이 밑바닥에서 적은 수입이지만, 액수는 적지만 고정적 매일 딱딱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고소득을 누리는 상류층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톱 연예인은 언제까지 내가 인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기 강사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인기 강사로서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 말이죠. 국회의원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을까?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욱 불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구조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3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는데 4차 산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의 산업이 다시 재편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 현대자동차도 다시 사업을 재편시키잖아요. 뭐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자동차만 만들던 그런 여건에서 탈피해가지고 로봇,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 이런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사업을 전환식이 있는 겁니다. 방향을 달리 트는 그런 전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현대자동차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도 많이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크게 벌이는 사람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인기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재벌급 사업가들이 왜 불안을 느끼냐면요. 여러분들 큰 사업을 벌이면은 뭐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서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을 크게 벌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이렇게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기, 인공지능이 산업계를 휘잡는 이런 시기에는 더욱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을 크게 벌려놓으면요. 그 사업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떻겠어요? 돈 버는 건 둘째 문제고 그 사업을 유지하고 지탱하기도 때로는 버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 삼성그룹이다 하면 삼성그룹의 하루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하루 삼성그룹이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반도체 만드는데 들어가는 전기세, 거기에 인건비, 거기에 기계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여건, 모든 임원들 대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활동비, 이것저것 겸쳐놓으면요. 삼성전자가 보통 하루에 살아가는 생활비가 억 단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건 잘 모르는데 난 사업에 전혀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몇 억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가는 그 돈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돈이 몇 억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루 생활비가 몇 억, 몇십억에 달하는 겁니다. 그 돈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게 별 문제 없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 생활비도 참 버거운 겁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집어먹는 생활비가 몇 억대에 달하는 거예요. 몇 억, 몇십억에 달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 생활비가 그런 거예요. 하루 생활비. 한 달 생활비를 해보시오. 얼마인가? 그래서 그렇게 그 상류층에도, 우리나라 상류층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그 미래를 점쳐주는 아주 귀신 같은 점쟁이라고 일단 소문이 나거나 그렇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요, 상류층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류층이 이름 있는 점쟁이들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찾는데 재벌의 이재용이라든가 정의선이 이런 SK의 최태원이 이런 사람들이 직접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에서 회장 비서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회장 비서나 아니면은 기획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름 있는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름 있는 점쟁이는 말이죠. 그렇게 상류층을 상대하는 최고 이름난 점쟁이는 궁궐 같은 저택에서 산다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넓고 크다는 겁니다. 그런 집에서 비서를 고용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한테 전화를 하면 점쟁이가 받는 게 아니고 비서가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치는 게 말이죠, 하루 종일 손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딱 2명이나 3명 그 정도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치는 시간을, 그러니까 상담 시간이죠, 카운셀링을 하는 시간을 비서가 정한다는 겁니다. 비서가 이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오후 1시 정도에 오십시오 라든지 오후 5시에 오십시오 라든지 그렇게 상담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상담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셀링이 안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은 이제 유명 점쟁이가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더 예민한 감각을 갈고 닦기 위해서 어딘가 정신 수양을 떠났다든지 이랬다는 거죠. 이런 기간에는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은 비서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비서가 관리하고 그러는데 유명 인사들을 상대하는 점쟁이도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월간 조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나는 점쟁이 세계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니까 저게 박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박수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이 점을 친다든가 점쟁이 세계는 전혀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또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쟁이 세계는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점쟁이 세계를 알게 된 건 이제 월간 조선이라든가 그런 걸 읽어서 아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님 얘기도 내가 잠깐 하겠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속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 옥살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선에 나가면 계속 낙방만을 거듭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지창룡이라는 사람이, 이 지창룡이라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지창룡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의 아주 대가였었댔어요. 우리나라 풍수대가의 아주 이름난 사람이었었는데, 지창룡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의 조상의 묘를 이장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장을 해야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해가지고 이장을 했는데, 이장한 후로 그런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긴지 하여튼 이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고 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 쪽집게가 쪽집게 점쟁이가 돼가지고 상류층 고소득자들을 상대하면은 굉장히 일생을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허경영 씨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허경영 씨 그 방송에 들어가 보면요. 허경영 씨가 이런 그런 뭐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데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보기에. 허경영 씨가 이 오링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허경영 강연자를 들어가 보면 허경영 씨가 하는 오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나도 그걸 해봤는데 진짜 돼요. 허경영 씨가 100%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요. 예수님 떨어져요. 석가모니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문재인 떨어져요. 대통령 문재인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는데 오직 허경영 하면 이걸 못 뛰는 겁니다. 이걸 뛸 당도가 없는 거. 허경영 하면 안 떨어져. 예?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허경영 하면 이게 안 떨어져. 근데 문재인 떨어져.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허경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예전에는 허경영을 지지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은 마음이 돌아섰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나는 아주 올바로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그래요. 자, 이해수 떨어져. 석가모니 떨어져. 허경영 하면 이게 안 떨어져. 이걸 뛸 수가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경영이란 양반이 무슨 종교의 교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허경영이란 사람을 볼 때, 허경영이란 사람이 그 한문을 좀 많이 배웠나 봐요. 그래서 이 칠판에다 한문을 많이 쓰는데, 허경영 씨가 풀이하는 그 한문을 가만히 보면요. 한문을 이렇게 파자를 시킵니다. 파자를 시켜가지고 뜻풀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 박정희의 희자를 보면은 신할 신자가 있습니다. 신하신. 신하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을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점 4개가 이렇게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풀이를 또 하더구만.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자를 파자를 시켜서 풀이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뒷북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야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죽은 후에 뒷북치기로 얘기하는 거야 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는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걸 볼 때 어찌됐든 간에 허경영 씨의 그 기발한 뭐 아이디어라고나 할까, 한자를 이렇게 파잘 만들어서 풀이하는 그런 거는 하여튼 참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허경영 씨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밀 특별 보좌관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공식적으로 밝히는 그런 비서관은 아니고,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는 그런 비밀 비서관 노릇을, 비밀 보좌관 노릇을 박 대통령 있을 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지라고 그래요. 나도 그걸 실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허경영 씨가 추워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그 허경영 씨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양아들 노릇을 하다가 이병철 회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병철 회장은 재벌 회장이니까 대통령도 자주 만나서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이병철 회장은 재벌이니까 대통령 회장을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에 이병철 회장이 그 허경영이란 사람이 있는데, 허경영이란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가 아주 기막힌 점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렇게 진언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허경영이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대, 허경영 총재가 젊었을 30대 시절에 비밀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박정희가. 근데 그거는 뭐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밀 보좌관 노릇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지금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한 1년에 세금만 한 18억 뭐 어쩌 이렇게 거금을 세금을 내고 있어요. 허경영 씨가.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버는 돈이라는 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세금 내는 돈만 해도. 그러면 그렇게 그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고 보면은 강의만 해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고는 믿어지지 않거든요. 강의 수입만 가지고는 그렇게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는 없다고 보고, 강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알파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이제 그 하늘궁의 뭐 보도에 따르면 하늘궁에 무슨 이 명패를, 하늘궁에다가 명패를 안치시키려면은 명패 하나에 300만 원씩이다, 뭐 이런 가격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있겠지만, 허경영이가 이 하늘궁을 찾아오는 VIP, 허경영 그 하늘궁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VIP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미래를 카운셀링 해주고 점을 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강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도 그 VIP들을 상대로 점을 쳐주고 또 수입을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허경영 씨는 한학의 실력이 많고 그랬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틀림없이 허경영 씨가 VIP 상대로 점을 치는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허경영 씨가 하여튼 엄청난 수입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 수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허경영 씨가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봐요. 예수 떨어져, 석가모니 떨어져. 허경영 하면 이걸 뛸 도리가 없는 거예요. 허경영 하면 이걸 뛸 도리가 없는 거야. 허경영 하면 이게 안 떨어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오링 테스트를 해보고 상당히 이게 참 허경영 씨가 무슨 교주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뭐 신출 귀모라는 인간인가 정말, 이런 생각까지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는 이미 뭐 허경영 씨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게 신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뺀때만 누르고 편안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서 내가 그야말로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는 바쁘게 일하는 그런 노동자거든요. 바쁘게 몸을 움직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나도 이제 내가 나이가 많다,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서 일하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 나이로서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나도 이제 60대 중반 정도 달한 나이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허경영하고 외쳐봅니다. 마음속으로 외쳐보는 거예요. 힘이 나게. 진짜요. 예수님 떨어져. 석가모님 떨어져. 대통령 문재인이 떨어져. 북한의 김정은이 떨어져. 김일성이 떨어져. 김정일이 떨어져. 다 떨어져. 중국의 시진핑이 떨어져. 예수님 떨어져. 다 떨어져. 미국의 바이든 떨어져. 근데 허경영 하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허경영 하면 이걸 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허경영 씨가 이렇게 고소득을 누리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이 강연에서 얻어지는 수입 말고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냐? 그래서 상류층을 상대로 점을 쳐주고 플러스 알파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허경영 씨에 관해서 제2탄을 이제 녹화했습니다.